지난 시간에 한 명도 신호를 안 보내줘가지고 신호를 보내주고 없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순열 얘기했는데요. 뭐 문제는 안 풀었었어요. 많이 안 풀었는데 일단 뭐 진도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오늘 조합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순열이라는 얘기가 조합에서 다 똑같이 등장을 하니까. 컴비네이션이에요. 자, 순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순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5명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 거, A가 반장이냐, B가 부반장이냐, 반대로 A가 부반장이냐, B가 반장이냐, 자리가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뭐라 불러요? 순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 대표 A, B, 대표 B 똑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 조합이라고 한다고. 자, 선택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뭐 하겠다고요? 선택하겠다고. 선택. 자, 선택에서 끝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에서 끝이면 뭐라고? 조합이라고. 얘가. 근데 이 다음에 어떤 멘트? 후 순서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인 후 나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후 나열까지 들어가 버린 이게 뭐가 된다고? 순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기호로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합니다라는 기호는 n개에서 컴비네이션 C, R 요게 조합의 기호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개 선택했어요? R개를 선택한 거죠? 그럼 선택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겠어요? R 팩토리얼이겠지. 괜찮니? 자, 5개를 선택했어요. 10개 중에 5개를 선택했어. 선택된 5개를 다시 일렬로 나열하시면 5팩이라고요. 5, 4, 3, 2, 1. 괜찮니?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했을 때 R 팩토리얼을 곱했을 때 그게 뭐가 된다고? 순열이 된다. NPR. 자, 왜냐하면 컴비네이션 계산은 순열 계산에서 따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열은 자, 일단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합니다. 그 가지수니까 처음 n개, 그 다음엔 n-1개, 그 다음엔 n-2개 점점점 n-r 플러스 1 해야지 개수가 R개라 그랬어요. 요게 순열이었어. 괜찮니? 아니면 또는 어떻게 팩토리얼로 n 팩토리얼을 나누기 뭘로?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요게 순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NCR이라고 하는 이 조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R팩만 나누시면 돼요. 구하신 순열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나누기 뭐라고? R 팩토리얼. 자, 나누기 R 팩토리얼 하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순열 계산한 거에다가 나누기 뽑은 개수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날이 더워서 멍 때리네요. 자, 집중들 하세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수업일 수도 있는 거야. 집중을 안 하시면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협박이에요. 알겠지? 7C3입니다. 서로 다른 7개에서 3개를 선택합니다 라고 했을 때 순열은 뭐라고요? 3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7, 6, 5 이게 순열이라고. 1개, 2개, 3개. 괜찮지? 나누기. 자, 3개를 뽑았습니다. 3팩토리얼로만 나누시면 돼요. 3팩토리얼 기억나시죠?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35구나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8C4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8C4 8개 중에 4개를 선택하겠다 이 얘기죠. 똑같습니다. 요번에는 한번 팩토리얼로 써보겠습니다. 순열은 뭐라고요? 8팩 나누기 n-r팩이니까 4팩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r팩인 4팩까지 이렇게 분모에 곱해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야. 계산이 아니라 곱셈이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기본적인 계산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역시나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자, 순열 먼저 한번 써볼게요. 순열 먼저. 순열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지만 0팩은 얼마로 약속한다고요? 0팩은 1로 약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n개를 뽑았다 라고 했을 때 얘는 n팩토리얼이었고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0개를 뽑았다 라고 했을 땐 1이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느낌의 조합에서의 값은 얼마냐 확인해 볼게요. 자, n 컨비네이션 n이에요. 뭐 순열에서 나누기 r팩을 하셔도 괜찮고 순열에서 아니면 우리가 공부했던 NCR 공식에다가 요 R 자리에다 그냥 N 집어넣으셔도 돼요. 괜찮지? 그럼 0팩, N팩, N팩이니까 NC에는 1이네요. 자, N 컨비네이션 제로는 얼마일까? 역시나 R 자리에다 00 집어넣으시면 N팩, 0팩, N팩이니까 똑같이 얘도 1이군요. 자, 뭐 그냥 계산하셔도 괜찮고 일단 기본값이니까 약속을 하고 갑니다. 괜찮니? 또 하나 조합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한 가지예요. 뭐 공식이라고 생각할 건 아닌데 이거죠. 5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선택하겠대요. 2개. 그럼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3개 남았지. 우리가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때 남은 게 3개란 말이야. 그럼 거꾸로 다른 표현으로 했을 때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것도 같은 경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집합을 공부할 때 말이지. 집합을 공부할 때 자, 전체 집합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는 A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A에 안 들어가 있든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지. A 아니면 A의 여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5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선택합니다. 아니면 5개 중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3개를 골라냅니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조합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싶대요. r개를. 근데 얘랑 같은 값을 갖는다고요. 뭐가? n개 중에서 n-r개를 선택하는 값이다. ncr과 ncn-r이 같습니다. 의미는 말씀을 드렸고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똑같이 성립해요. 집어넣어 보세요. 자, 뭐 이게 NCR이죠.
요번에는 요 R 자리에다 뭘 집어넣을 거야? n-r을 집어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요 R 자리에다 n-r을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요 놈은 r팩만 남아요. 첫 번째 괄호는. 두 번째가 n-r팩이니까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다시 왜 이걸 쓰냐? 어차피 같은 값인데 숫자가 클 때죠. 클 때. 그러니까 뭐냐면 괜히 8 컨비네이션 6 이래버리면 뭔가 불편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야. 6개를 뽑으려니까. 그래서 8 컨비네이션 6 같은 상황에서는 8 컨비네이션 2를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미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조합에 대한 상황을 공부했어요. 조합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어디서 했는지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자, A라고 하는 집합에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X라고 하는 집합은요, A의 부분 집합이 된대요. 부분 집합. 그러면 우리가 2의 6승으로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다 이제 뭐가 들어갔느냐? 이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2개인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부분 집합에서 풀었었단 말이야. 요게 뭐야? 요게 바로 우리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2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소가 1, 2가 선택이 되나 2, 1이 선택이 되나 똑같은 경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뭘로 구하면 된다고? 조합으로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분집합 개수에서 원소 개수 나오면 적극적으로 6 컨비네이션 2와 같은 컨비네이션 계산 쓰셔도 돼요. 이제는. 알겠지? 들어본 거니까. 근데 2개짜리는 보통 가볍게 그냥 6 곱하기 5 나누기 2 해서 쉽게 구하죠. 근데 얘가 이제 3개나 4개가 됐을 때는 약간 여러분들이 그 컨비네이션을 안 쓰면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전에 만약에 요게 바뀌어서 자,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일이 다 따졌어야 됐거든. 아까 2개였을 때는 어떻게 했어? 1, 2, 1, 3, 1, 4 이런 식으로 다 따졌단 말이야. 그럼 4개도 1, 2, 3, 4, 1, 2, 3, 5 다 따져야 된단 말이야. 이제는 그러지 말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합니다.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가볍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것도 의미상은 자, X의 원소 4개를 선택하느니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X의 원소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개수 자체가 작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카메라에 내가 자주 사라지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조합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다시 공식 한번 쓰고 갈게요.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그냥 제일 요거 하나만 쓰겠습니다. n팩 나누기 n-r팩 r팩 계산 문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1829번인데요. 그냥 얘를 쓸 거예요. 자, 16 컨비네이션 2R 플러스 2라고요. 16 컨비네이션
R 플러스 3이 같대요. 자, 이게 성립하는 R 값의 합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합을 찾으래요. 여기다 합을. 일단은 1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다 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2R 플러스 1하고 R 플러스 3하고 같다는 얘기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넘기면 R은 2가 된단 말이야. 이건 이제 쉽게 나오는 거고. 됐니? 자, 근데 한 개가 아닌가 봐요. 합이라니까. 그지? 바로 그때 쓰이는 게 뭐라고요? NCR과 NCN-R이 같기 때문에 자 보세요. 16 컨비네이션 2R 플러스 1하고 16 컨비네이션 R 플러스 3이 같다라고 했는데 요 놈을 뭐 얘를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16 빼기 R 더하기 3도 같은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2R 플러스 1은 16 마이너스 바로 풉니다. R 마이너스 3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R 넘기면 3R 19니까 넘기면 18 해서 또 다른 R 값은 6이구나. 이렇게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도 있어요. 틀렸나? 14, 12인가? 이게 도대체 왜 18이라고 쓴 거야? 12네 4네 더해서 6네. 중에 알겠니? 자, 그럼 일반적인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할 건데 그러니까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와 있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그죠?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세요. 몇 개 중에서 뭐를 골라내세요. 이런 것들은 쉽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어디서 봤던 것처럼 집합에서 봤던 것처럼 원소의 개수 몇 개를 선택하세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세요.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조합은 멘트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나와.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상황으로 나와요. 상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이거예요. 자, 10명이 악수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나와요. 상황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상황으로. 10명이 악수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자, 우리가 조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장준혁을 지적하기 위해서 너프건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멍 때리는 놈이 있어. 인쇄 조심해라. 장준혁을 위해서 썼는데 네가 맞을 수도 있다. 후라이님은 안수영 조심해야 돼. 자, 10명이 악수하는 경우래요. 악수라는 상황이 나온 거지 얘들아. 그지? 그래서 그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액션, 자, 액션을 다른 말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선 어떤 표현을 썼죠? 두 글자? 사건 말고요. 사건 전에 나왔던 단어 뭐라고요? 조건? 조건이란 말을 안 썼고요. 처음 나왔던 단어 시행을 우리가 액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악수를 하기 위해서, 한 번의 악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악수하려면 몇 명 필요해요? 2명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악수를 하기 위해선 그냥 10명 중에서 우리가 2명을 선택하기만 하면 걔네들이 한 번씩 악수를 할 거기 때문에 전체 악수하는 가지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의미 잘 기억하시고 알겠지? 비슷한 예가 뭐예요? 경우의 수에서는 그 스포츠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스포츠 얘기가 여학생들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리그전 같은 경우가 또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자 월드컵에서 우리가 조별 리그전 쓰죠. 뭐 월드컵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덱들은 게임들 하시니까 뭐 게임도 리그전이 있나요? 리그전이 있어요? 토너먼트만 있는 거 아니에요? 리그전과 토너먼트의 차이는 뭐냐? 리그전은 같은 조별로 해서 거기 안에서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토너먼트가 펼쳐지는 거지. 우리가 월드컵 같은 경우는 조별 리그전 끝나고 4개 팀씩 8개 조가 만들어지지. 혹시 아니 그거? 월드컵? 모르니? 자, 4개 팀씩 8개 조가 만들어져요. A, B, C, D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2팀씩 올라가죠. 올라가서 16강전, 8강전 하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토너먼트라고 불러. 알겠지? 리그전하고 토너먼트하고 좀 구분하셔야 되고. 됐니? 자, 그러니까 리그전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6개 팀이 출전을 했는데 얘네들이 펼치는 리그전 경기 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리그전이라는 게 출전한 6팀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다 한 번씩 게임을 한다 이 뜻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 경기를 하기 위해선 2팀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은 뭐야? 6개 팀 중에서 2팀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시행이라는 이 경기 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도 6 컴비네이션 2 이렇게 쓰시면 그냥 가볍게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야.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건 그냥 가볍게 해석하시면 돼. 그런 멘트가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본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뭔가 기계 음이 울리지 않았나요 방금? 나는 들었는데 새끼들아 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상해지잖아. 못 들었어? 김지원이 있어? 너 왜 시침 떼고 있어? 뭐 했어? 방금? 한눈 팔았으겠다. 알고 있었어? 자, 가볍게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40번 한번 볼까요? 지원아, 그 총알의 의미가 뭐가 있는 건 아니지 나한테? 아니었지 그런 건? 이상해 보이지 않아? 그지? 굳이 이렇게 놔도 되는 거야. 내 정면에서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뭘까? 기분 탓인 거겠지? 자, 1840번 보자.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명이 있고요. 2학년 5명이 있어요. 전체 몇 명이에요? 9명이죠. 아무런 제한된 조건이 없을 때 3명을 뽑아라. 그럼 몇 가지? 9 컴비네이션 3가지예요. 그지? 근데 지금 뭐래요? 3명이 같은 학년에서 뽑아야 된대지. 맞니? 그럼 경우는 몇 가지겠어요? 2가지 경우겠지. 1학년에서 3명이 나오던지, 맞니? 2학년에서 3명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지? 괜찮아요? 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교집합이 있을까? 없죠? 교집합이 없습니다. 요런 것도 우리가
얘기했나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집합에서 요럴 때 두 집합 A, B를 뭐라 불러? 서로소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가 사건도 이 알파벳 대문자 A, 대문자 B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보통. 그러니까 시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낱낱의 가지수를 낱낱의 시행의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얘도 사건 A, 사건 B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 때 혹시 내가 그 말 했나? 안 했어 이거? 안 했나? 반복? 느낌이 좀 아니잖아. 한번 맞춰봐. 자주 쓰는 단어인데. 뭐? 바보? 아니 무슨 사건 그런단 말이야. 재미없지? 어? 재미없어? 참여를 해줘야지 새끼들아 재미가 생기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지. 그냥 날려도 되는데. 자, 배반 사건이라고요. 안 했나요?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공사건, 합사건 이런 촬영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상스러운 말을 못 쓴다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둘 중에 한 명은 저 자리에 오는 거야. 자,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배반 사건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지금 1학년에서 3명 뽑는 경우, 2학년에서 3명 뽑는 경우는 같이 일어날 수 없죠. 알겠지? 그러니까 그 사건들은 그냥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암튼 그냥 4C3 더하기 그냥 5C3 계산하시면 돼요. 1840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1846번 한번 볼까요? 자, 9개의 숫자가 있대요. 0 3개에 1 6개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도록 0끼리냐 일렬로 나열하는 9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웃하지 않도록에다가 밑줄 치시고 이웃하지 않도록에다 밑줄 치시고 영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에다 밑줄 치고 뭐라고 쓸 거예요? 사자성어죠. 이웃하지 않도록 사자성어죠. 알면서 닥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거야? 오랜만이라서 그렇지? 그렇지? 포커페이스를 정말 잘 유지하고 좀 이룰 수가 없네. 뭐라고? 끼워넣기죠. 끼워넣기. 이웃하지 않도록. 기억 안 나세요? 끼워넣기? 사이사이에 끼워 들어가는 거죠. 수학에서 사자성어예요. 네 글자들은 다 사자성어입니다. 자, 어쨌든 0이 이웃하지 않도록 0을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0은 아직 선택권이 없는 거고 1, 6개 세팅을 하시고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리긴 한데 뭐래요? 9자리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0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중에 맨 앞자리는 안 되겠지. 그럼 여기만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남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6자리지 않니? 자, 문제는 6자리 중에서
요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문제도 있었어. 뭐였냐면 의자 8개가 있었을 때 사람 3명이 이웃하지 않게끔 앉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의자 8개 있었을 때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끼워 넣기 했거든. 그때는 자 사람 3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8개 의자 중에 5개만 원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때 6개가 되죠. 그리고 이때는 그래서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 P3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6 C3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왜 다 똑같고 왜 달라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자, 사람 A, B, C, C, B, A 다른 경우지. 이게 순서 바뀌면 사람일 때 항상 P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요거는 그냥 어디에 들어간 0, 0, 0, 또 0, 0, 0 똑같은 경우니까 C가 된다라는 얘기야. 순서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꼭 나중에 물론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언제 C를 써야 되고 언제 P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걸 자꾸 억지로 외우려고 해요. 억지로. 그냥 니네가 지금 선택한 게 있어. 그게 구분이 가냐 안 가냐 지극 수학선생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이라고밖에 할 얘기가 없어. 아무튼 그렇고 자 별 얘기 없어요. 할 얘기가 조합에서 또 다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1855번 한번 볼까요? 1855번. 자, 대학생 A, B가 서로 다른 5개의 수업 중에서 각각 2개씩 선택해서 2개씩 택해서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서 과목이 몇 개라고? 5개 과목에 사람 2명이고 근데 2명이 2과목씩 선택을 해야 된대. 알겠지? 자, 해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A, B가 있는데요. 과목이 A, B, C, D 5개가 있대요. 자, 일단은 생각해보세요. A가 2과목 선택해야 된대지. 그럼 몇 가지겠어요? 그냥 O 컨비네이션 2겠지. 괜찮니? 자, B가 2과목 선택한대요. 역시나 O 컨비네이션 2겠지. 괜찮니? OC2, OC2, OC2. A 하나 끝나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럴 땐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곱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아무런 제한된 조건이 없으면 그래서 몇 가지예요? 요게 5 곱하기 4 나누기 2라서 10가지 10가지에서 100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제한된 조건이 들어가겠지. 모든 경우의 수 확률 파트는 항상 프리한 액션이 아니라 그 프리한 상황에서 제한된 조건이 껴 들어가는 거야. 그거에 대한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뭐래요? 공통으로 수강 신청하는 수업이 1개 이하가 되도록 그랬습니다. 공통으로 수강하는 과목이 1개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선택하는 이 2과목들 중에서 공통 과목이 1개 이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한 과목이든지 아니면 없다는 얘기죠. 이 상황이겠지. 됐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 때는 공통 과목이 1개일 때 또는 공통 과목이 0개일 때로 하시던가. 어차피 얘네들이 선택하는 건 2과목이잖니? 맞지? 그러면 공통 과목이 1과목, 0과목 아니면 2과목이겠지. 괜찮니? 그럼 뭐야?
전체에서 우리가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공통으로 선택한 과목이 두 과목이든지 한 과목이든지 0과목이라는 얘기인데 한 과목 이하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뭘 생각하는 게 낫겠어? 두 과목 선택하는 걸 어디서? 전체에서 제외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 마치 어떤 느낌 들어? 어떤 느낌 들어? 여사건의 아니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또는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전체에서 뭘 빼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요걸 빼면 되는 거지. 이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물론 말씀드렸지만 1개, 0개 따로따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더 쉬운 거 선택하시라고. 더 쉬운 거. 선생님은 그냥 두 과목 선택하는 게 더 쉬워. 왜? 이게 몇 가지니까? 52개지. 5과목 중에 2과목은 무조건 공통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A, B 둘 다 그냥 똑같이 예를 들어서 A, B를 선택했다. 둘 다 A, B를 선택했다. 그냥 OC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냥 요것만 빼버리시면 아주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니? 자, 그런데 답은 그런데 그러면 요걸 한번 이렇게 여사건 또는 여집합으로 풀지 않고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한번. 첫 번째로 공통 과목이 몇 개래? 0개부터 할게요. 항상 경우의 수를 잘 알려면요. 경우의 수를 잘 알려면 딱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구하세요 이렇게 안 나와.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되는 사건이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여러 개의 사건이 나와. 상황이. 그럴 때 가장 쉬운 거부터 하세요. 괜히 어려운 거부터 시작해서 괜히 뭐 쌍욕을 해대가면서 개 복잡하네 괜히 말립니다. 쉬운 거부터 해야지 계산 실수도 안 하고 쉬운 거부터 해야지 문제가 쉽게 풀려요. 자, 공통 과목이 0개래요. 안 겹친다는 얘기지. 그럼 자 이제 시작할 거야. 누구부터 선택할까? A부터 선택할까? A는 아무런 제한된 조건이 없죠. 괜찮니? 그러니까 A가 2과목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O, C, 2겠지. 됐니? 이제 B가 선택하면 되겠네? 근데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대. 그럼 B의 가지수는 몇 가지겠어요? 3C가 되겠지. A가 선택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뽑아야 되니까. 괜찮니? 됐어? 두 번째. 그럼 이번엔 공통 과목이 1개일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A는 풀이에요. 맞니? A는 풀이에. 그래서 뭐예요? O, C, 2겠죠. A는 풀이합니다. 곱하기. 자, B. B는 일단은 어떻게 선택해야 돼? 자, 이렇게 뭔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생기지 않니? 그러면 세팅을 하면 돼. 세팅을. OC2 중에서 한 가지 경우를 세팅한 다음에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A가 선택한 과목이 이렇게 2과목을 선택을 했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B가 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돼?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C, D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겠지?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쉽게 해석이 돼버린단 말이야. 뭐겠어요? A, B 중에 1개 선택하시고 C, D 중에서 1개 선택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똑같이 60개, 30개에서 90개가 나옵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학교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857번이에요. 모든 참고서에 다 실려 있고요. 심지어는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유형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1857번. 다른 책엔 좀 쉽게 나오는데 얘는
16짝이나 나왔네요. 보통 10짝이거든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자, 가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신발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8켤레니까 8종류죠. 맞지? 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 파트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져. 아니, 복잡하다기보다는 괜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자꾸 이게 맞나? 이게 되나?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 제대로 된 풀이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움찔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냥 시행 하나씩 구분하시면 되는 거야. 자, 뭐래요? 16짝 중에서 6짝을 선택을 하래요. 이게 프리한 액션이지. 16 컨비네이션 6이야 원래는. 그렇겠지. 근데 어떤 제한된 조건이래요? 2켤레는 짝이 맞아야 된대죠. 그게 뭐야? 4짝은 똑같은 종류를 선택해야 된대지. 그럼 그거부터 먼저 선택을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냥 8켤레 중에서 우리가 짝 맞는 2켤레를 선택하는 가지수랑 똑같은 거지. 16 컨비네이션 C가 아니라 16 컨비네이션 4가 아니라 그냥 8 컨비네이션 2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4짝이 나온 거야. 괜찮니? 8 컨비네이션 2 하시면 짝이 맞는 4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발 2짝만 골라내는데 짝이 맞지 않은 걸 고르래죠. 자, 현재 남은 신발은 6켤레죠. 6켤레 몇 짝? 12짝인데
여기서 그냥 서로 다른 종류의 신발 하나씩 선택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선택하는 거니까 천천히 하라고. 일단 하나 고르자. 몇 가지야? 12가지지. 아니면 12 콤비네이션 1 해도 되는 거. 맞니?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뽑을 거지. 자, 우리가 이제 두 장만 뽑으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12개 남았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프리하게 뽑았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하나를 뽑아야 되지. 여기선 고려해야 되지. 뭘? 다른 짝을 골라야 되잖아. 다른 켤레를 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6짝이 있었고 6켤레가 있었고 12짝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 골랐어. 나머지 하나를 고를 때 총 몇 개의 신발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11개야? 10개라고 생각해야지. 다른 종류를 선택해야 되니까. 알겠니? 곱하기 10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게. 조합인가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는 서로 다른 켤레를 선택한 거야. 자, A, B라고 생각할 때 A, B, B, A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지. 얘네들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아니면 그래요. 이게 제일 쉬울 거 아니에요. 요 풀로 하겠습니다.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그래서 계속 그냥 단순한 조합 얘기들인데 계속 제한된 조건의 어떤 그 특수한 상황들을 마치 유형처럼 다 분류를 해버렸거든.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적어도란 말이 있을 때 또 부분집합에서 조합의 개수 뽑아서 나열하는 뭐 어쩌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문제들이야. 특별하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은 아니고 또 뭐 살펴볼 얘기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집합 얘기들 한번 해볼까요? 집합 얘기들. 1871번부터 73번까지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다. 1871번부터 73번까지 집합이니까 한번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지수 말고 집합이라고 생각해서 풀어라 얘들아. 자, 가보입시다. 오래 걸릴 얘기가 아닌데 심각하게들 푸시는 것 같아요. 집합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편하게 가겠습니다. 71번. 전체 집합엔 뭐래요? 전체 집합에는 1부터 9까지 자연수래요. 1, 2, 3, 9까지 9개죠. 괜찮니? 첫 번째 조건은 뭐래요?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개래요. 만약에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9 컨비네이션 5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지? 그런데 집합 A의 원소 중 5개 중에서 뭐래니? 가장 큰 수는 뭐래? 9래요. 가장 큰 수는 9예요. 가장 작은 수는 2래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수업에서 언급했었습니다. 뭐냐면 순열조합, 또 2학년 올라가시면 이제 확률까지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 경우의 수나 순열조합 확률 파트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경우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알겠지? 이미 일어난 거라고. 경우의 수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마치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과연 얘가 있을까 없을까 따지는 것처럼, 알겠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가지수를 구하는 게 경우의 수야. 다시 말하면 2하고 9는 이미 나왔어요. A에. 그러면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3개만 찾으면 됩니다. 어디에서? 3, 4, 5, 6, 7, 8 중에서.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6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하시면 끝나는 거야. 63. 계산 어떻게 하냐고요? 6개, 5개, 4개 나누기 3팩. 3, 2, 1. 3팩은 1이죠? 아, 6이죠? 없어져서 정답은 20이 됩니다. 5번이고요. 72번 볼게요. 자, A는 1, 2, 3, 4, 5래죠. A와 B의 겹친 게 몇 개래요? 3개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한 집합 A에서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3개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야. 가지수는 그냥 5C 3이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근데 B는요, 나온 게 아니라 포함된대요. 어디에? 1, 2, 3, 4, 5, 6, 7에.
자, 그랬을 때 집합 B의 개수를 찾으래요. 집합 B의 개수를. 그러면 1, 2, 3, 4, 5까지는 뭐예요? A랑 똑같은 거지. 자, 이거 이미 집합에서 비슷한, 아니 거의 똑같은 문제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실제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현재 A하고 B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 3개가 선택이 돼야 돼. 그게 몇 가지라고? 5이 3이라고. 자, 가지수로는 5이 3이야.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게 뭐야? 이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5이 3 중에서 한 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요. 뭘? 1과 2와 3이라고 하는 놈을 보겠습니다. 1, 2, 3은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된대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1, 2, 3은 A 교집합 B의 원소라고 한다면 남은 A의 원소인 4하고 5는 원소가 아니어야 돼. 알겠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미 확정, 일어난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소 3개, 그리고 반드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원소 2개가 확정이 된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 누구야? 6, 7이지? 그럼 6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7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의 개수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미 집합에서 공부한 얘기라 그래서 73번 보겠습니다. 자, 요 조건을 충족하게끔 만들어지는 집합 AB의 순서상 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물어보는 거야. 역시나 집합이랑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A하고 B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야. 일반적인 그냥 벤 다이어그램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전체에 U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됐니? 자, 현재 첫 번째 조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한 개래요. 괜찮니? 얘부터 세팅을 하자고. 몇 가지? 5, C, 1가지. 괜찮니? 아무거나 가지고 있으면 돼. 됐어요? 세팅하겠습니다. 세팅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따가 우리가 5C1이라는 5를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상황을 세팅을 해버리고 나서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이제 A 합집합 B의 3개의 원소래니까 몇 개 필요해? 2개 더 필요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2, 3, 4, 5 중에서 2개가 선택이 돼야 되겠네. 괜찮니? 그게 몇 가지야? 일단 원소만 먼저 선택을 해보라. 4, C, 2겠지. 됐지? 자, 선택된 원소가 아직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몰라.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3하고 4라는 2개의 원소를 선택했다고 가정할 거고 이제 얘를 집어넣을 거야. 그 집어넣는 가지수에 따라서 뭐가? 집합 A의 원소랑 집합 B의 원소가 세팅이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개수가 그냥 순서상 개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럼 이제 우리는 집어넣어야 되는 자리 맞니? 아니면 맞니? 이미 얘는 따졌어. 됐죠? 그러면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4는 몇 자리?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편하게 가셔야 되는데 마치 경우의 수니까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 자, 집합에서 배웠던 상황 이거 집합에서 내도 돼 안 내? 돼 안 돼? 되겠지? 집합에서 이 문제를 내도 다시 말하면 2학기 중간고사에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도 항의할 거야. 선생님 이거 경우의 수 문제 아니에요? 원소의 개수잖아. 집합이잖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알겠지? 자, 뒤에 펼쳐지는 상황들 계속 똑같은 내용이라 그랬어요. 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집합만 좀 특별히 확인을 더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본격적으로 순열조합 공부하실 때 그냥 천천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다루어 볼 그런 유형이나 아니면 뭐 개념화 시킬 얘기들은 없어요. 알았지? 그러면 이제 남은 얘기는 개념화 시켜줘야 되는 얘기가 세 가지가 남았어. 세 가지가. 알겠지? 그 세 가지는 좀 크리티컬한 상황들이라고 보셔야 되고, 일단 제일 조합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도형에서의 조합이에요. 자, 도형에서의 조합. 보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원에다가 점들을 좀 찍어볼게요. 점들을. 알겠지? 근데 점들을 왜 원에다가 찍냐면 원 위에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진 않죠. 그지?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 위에다가 일단 점들을 세팅을 하는 거야. 가장 프리한 상황에서 보려고. 자, 여기에 점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냥 n개가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n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태로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을 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선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 얘기예요. 선분은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건 선분 개수잖아. 그러면 그 하나의 선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행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액션을. 선분을 하나를 뽑아내려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뭐가 필요해? 점 2개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NC2죠. 선분 AB, 선분 BA 똑같죠? 괜찮니? 그러면 만약에 직선 개수다라고 해도 똑같니? 직선 AB, 직선 BA 똑같죠? 혹시 반직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반직선? 이과생들은 나중에 기하를 배우시게 되면 벡터라고 있습니다. 시점과 종점이 구분되는. 반직선도 시작은 그냥 점에서 시작하는데 끝은 없죠. 그냥 쭉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직선 AB, 직선 BA는 똑같으니까 콤비네이션인데 만약에 반직선이면 P 순열이에요. 순열.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자, 두 번째. 자, n개의 점이 있습니다. 삼각형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자, 가장 프리한 상황입니다. 점 몇 개 필요해요? 점 3개 필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NC 3이 되죠. 가장 프리한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이런저런 제한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문제 속에서는 아마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문제는 나와요. 알았지?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원 위의 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N각형에서 대각선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 활용 보시면 대각선 개수에 대한 공식도 나오긴 했는데, 자, N각형 지금 원에다가 잡지 말고 저거 다 이어서 그냥 N각형 나왔다 치는 거야. 알겠지? N각형이 나온 거야 그냥 이렇게. 알았어? 자, 여기서 말하는 대각선은
뭐 크게 어떤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뭐 빼고 변 빼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 변 빼고. 자 그러면 N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변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선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N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선분의 개수.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N, C, E라고. N각형은 점이 N개 있으니까 여기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총 선분의 개수는 N 컴비네이션 2개야. 알겠지? 거기에서 대각선이 아닌 선분은 뭐밖에 없냐면 변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전체 선분에서 뭘 빼면 돼? 변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야. 변의 개수 몇 개요? N개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중학교 때는 공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전체 점이 N개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요 점 하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대각선은 자, 총 점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 그랬어. N개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이웃한 두 점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연결하면 다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그럼 요 점 하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라고? N-3개라고. 자, 총 N개의 점이 있는데 자기 자신과 이웃한 두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을 연결하면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리고 그런 점이 총 몇 개 있어? N개 있지. 자, 한 점에서 만들 수 있는 게 N-3개래. 근데 요런 점이 하나, 둘, 셋 해서 N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요것도 대각선 AB랑 대각선 BA가 똑같지? 그래서 나누기 2를 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알려진 대각선 개수 공식이에요. 알겠니? 요거 계산하셔도 똑같은 값이 나오고요. 얘는 뭐 얘보단 얘가 낫죠. 컴비네이션 쓰는 게. 질문? 뭐 이거 말고 또 우리가 그냥 기본 내용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말고 나중에 뭐 시험 본격적으로 경우에서 공부하실 때 그때 배우세요.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네 번째 얘기도 우리가 언급은 하긴 해야 돼요. 뭐 교점의 개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아무런 제한된 조건이 없는 상황이야. 아무런 제한된 조건이 없는 상황. 이제 조금씩 제한된 조건이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책에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죠. 일단 1911번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능에서 출제가 됐었던 반원이고요. 하나, 5개, 둘, 셋, 넷, 5개. 4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총 9개의 점이 있네요. 자, 일단은 문제는 삼각형이지만 자, 요 9개의 점에서 만들 수 있는 9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직선 개수는 몇 개일까요? 선분 말고 직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선 개수. 선분 말고 직선이라고 표현을 했어. 자, 선분 말고 직선이야. 선분은 끝나는 거지. 직선은 이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분, 직선 차이 있어요. 일단 가장 프리한 상황에서 몇 가지예요? 9, 컴비네이션 2가지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요렇게 두 점으로 만들어지는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분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알았니?
그럼 그 직선과 요렇게 두 점에서 만들어진 직선 또 이어지잖아. 같은 직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로 만들어진 직선은 동일한 직선이 표현되는 거야. 여기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거야. 옛날 90년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다섯 개의 점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은 다 똑같은 직선이니까 빼버리고요. 이래버리면 다 빠지니까 안 되고 마지막에 하나는 더 해줘야 되겠지. 하나는 더, 요 하나는 더 해줘야 돼요. 요게 직선 계수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속에서 등장한 삼각형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물어보시면 마찬가지겠죠? 9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건데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일직선 위에 있는 3점에서 5개의 점에서 3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5C3을 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은 안 할 거예요. 이사님 1916번 한번 풀어보세요. (1916번) 깔시대 점 10개 있대요. 삼각형 13 괜찮니? 계산 어떻게 한다고? 19, 8 나누기 306 맞아요? 그러면 약분시키고 4, 3 12에서 120개가 일단은 전체 개수인데 거기서 안 만들어진 게 뭐라고? 일직선 위에 있는 4점에서 3개가 선택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4C3을 뺄 거고 그런 게 총 몇 개예요? 5개니 5개를 빼주시면 되는 거야. 빼았니? 오케이. 자, 조금 또 달라진 게요. 1917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원 위에 점이 6개 있대요. 같은 간격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3개를 택해서 뭘 만든대요? 삼각형을 만들어준대요. 근데 뭘 구하래요?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이래요. 자, 원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원이라는 도형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왔거든요. 자, 원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원주각 얘기하면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다 그랬어. 중학교 2학년 때는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런 말도 했고, 다시 말하면 직각삼각형이 나오기 위해선 뭐라고? 무조건 지름이 빗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지름이.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구할 만해. 근데 아닌 놈은 못 구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뺄 거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전체 개수는 몇 개겠어요? 63이겠지? 자, 지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시장. 자, 여기 지름이래. 요 지름 하나당 만들어진 삼각형 몇 개? 4개. 괜찮니? 4개. 그러면 그런 지름이 몇 개? 3개. 괜찮니? 그래서 뺄 거라고요. 4개. 3개. 요게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야. 다시 요걸로 직각삼각형, 이거 직각삼각형 된다는 얘기. 이렇게 90도.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평사 좀 얘기할까요? 평사. 평행사변형의 개수래요. 평행사변형이나 이제 뭐 직사각형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편하게 생각하자. 자, 평행선들이 이렇게 돼. 1개요, 2개요, 3개요, 4개요, 5개요. 그래서 총 m개의 평행선이 있대요. m개라고 가정할 거야. 또 평행선이 있대요. 1개요, 2개요, 3개요, 4개요, 5개요, n개가 있대요. 평행선들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 각각의 평행선 m개, n개로 이루어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를 찾아볼 건데, 요게 만약에 똑바로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직사각형 개수랑 똑같은 거겠지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평행사변형 개수를 구하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어떤 액션을 해야 될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시행을 할 것이냐, 어떤 액션을 할 것이냐, 거기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니네가 지금 뭐 할 거냐, 그 액션에서 경우의 수가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니?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평행선들이 m개다 n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의 평행선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몇 개? 2개를 뽑아야 되겠지. 괜찮니? 그 다음 여기서 몇 개? 2개를 뽑아야겠지. 그렇게 뽑혀진 게 얘하고 뽑혀졌대.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진 것이야? 요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평사의 개수는 뭐라고? n개 중에서 2개 선택하시고 곱하기 n개 중에서 2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라 그랬어. 알겠지? 이게 또 살짝 또 바꿔볼까? 살짝 살짝 짝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긴 도형인데, 됐니? 여기서 만들어진 직사각형 몇 개 있을까? 물어보는 거야. 참 안타까운 얘기로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는 편하게 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편해지실란가? 직사각형 개수 편하게
일단은 여기서 만들어진 직사각형에서 한번 구해볼까요?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거 몇 개겠니?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시고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시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겠네. 됐니? 오케이. 또는 이번에는 어디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됐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옷이 곱하기 또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삼시. 아, 이건 더하기예요. 그죠? 그랬더니 뭐가? 요 놈들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놈은 파랑색과 빨간색에 두 번 들어가 있지. 그래서 그거 빼주시면 돼요. 빼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C2, 3C2. 바뀌어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됐니? 1926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미 편하게 아시면 되죠. 일단 평행선 종류가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항상 개념은 제일 기본적인 세팅만 하고 나서 개념을 한단 말이야. 거기서 바뀌어도 니네가 자꾸 기본적인 것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았지?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평행선이 종류가 세 가지 종류죠? 맞지? 개수가 다 달라지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몇 개야? 하나, 네 개인가? 네 개 중에 두 개 선택하시고 여기서 세 개네요? 선택하시고 또 이것도 네 개네요? 맞죠? 그러니까 더하기 4C2, 4C 하나 있을 테고 마지막 4C2, 3C 또 하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선 종류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 2 만들 수 있는 거, 1, 3 만들 수 있는 거, 2, 3 만들 수 있는 거. 됐니? 알아먹겠어? 응? 자, 이제 분할과 분배 하고 마지막 크리티컬한 유형 하나 하고 마칠 거야. 원래는 더 길어야 돼. 마지막에 이제 뭐가 달려 있냐면 이 조합 공부한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함수 개수에 대한 유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수학화 함수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할 거야. 원래는 지금 기본적인 개념은
요 얘기하고 나서 요 다음 테마가 이제 대진표 작성이라고 쓸 건데 그거 얘기하면 끝이긴 한데 기본적인 테마는 근데 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이제 함수 개수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그 유형별로 좀 분류를 좀 해드려야 돼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함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경우에서 순열 조합은 오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자, 분할과 분배예요. 분할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누는 거. 분배는 나눠주는 거. 그냥 그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n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야. 알겠지? 그래서 편하게 한번 서로 다른 5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5개 사탕이 있대요. 자, 얘를 분할하겠대요. 어떻게 분할할까? 이게 나누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제 개수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겠지. 자, 얘를 그냥 편하게 어떻게 나눠볼까? 2개, 3개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게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는 거. 괜찮니? 자, 서로 다른 5개를 2개, 3개로 나누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2개를 선택하면 저절로 남은 게 3개가 돼버리는 거겠지? 그 다음에 액션은 필요가 없는 거네. 알겠지? 그래서 의미는 5C2 그 다음에 3C3 어차피 NCN은 1이라서 얘는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33은 1이라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할하는 가지수예요. 자, 만약에 6개를요 서로 다른 6개가 있어요. 얘를 1개요 2개요 3개요 이렇게 나눠버려요. 뭐 1개, 2개, 3개, 2개, 1개, 3개, 3개, 2개, 1개 상관없습니다. 개수의 순서 바꾸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럼 그냥 액션을 하시면 돼. 일단 뭐 할래? 6개가 있으니까 하나 먼저 골라낼 거야. 몇 가지야? 6, C, 1가지겠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남은 것 중에서 2개, 3개로 또 분할해야 되지. 남은 5개에서 뭐 하면 돼? 또 2개를 뽑으면 돼. 그럼 남은 건 3개 남았지. 3개 중에 3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게 분할이야. 괜찮니? 그럼 여기에 이제 분배까지 갖다 붙이자니? 분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준 요놈과 요놈을 이제 나눠주래요.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2명한테 나눠줄 수 있겠지? 그럼 나눠주는 방법은 몇 가지겠니? 여기다 곱하기 A, B, BA 2가지가 있는 거지? 요게 들어가 버리면 분배. 얘는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3명한테 나눠줄 수 있겠지?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3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3가지일까? 3팩일까? 3팩이겠지? A, B, C, A, C, B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예요. 3팩. 그래서 분할된 그룹의 수에다가 곱하기 팩토리얼만 하면 그냥 분배가 나오는 것 뿐이 아니라 분배는 딱히 불편하진 않는데, 그런데 이제 분할에서 왜 뭐 개 쉬운 얘기를 뭐 하려고 우리가 또 테마를 다뤘냐 이 얘기야.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자, 보셔요. A, B, C, D 서로 다른 4종류의 사탕이 있어요. 얘를 어찌할 거야? 2개로 나누겠대요. 분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 일단 4C2 맞아요? 곱하기 2C2 어차피 2C는 한 가지야. 괜찮니?
요렇게 곱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이 4C의 종류를 한번 다 써볼게요. 가봅니다. A, B, C, D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직접 AB, AC, AD, BC, BD, CD. 맞아요. 자, 그러면 A, B를 선택했으니까 4C에서 이 C는 저절로 CD가 남았죠? 미안니 AC네요. BD 남았고요. AD네요. BC 남았고요. BC네요. AD 남았고요. BD네요. AC 남았고 CD네요. AB 남았네요. 미안니 자, 그러고 봤더니 뭐가 생겨버렸어요? 복이 생겼죠. 요 같은 경우도 AD, BC, BC, AD 똑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죠. 분할해서 주의할 건 요거 한 가지예요. 알겠지? 자, 4개를 2개로 나눴을 때 4C 2 곱하기 4C 2 숫자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값으로 분류됐을 때야. 같은 값으로 두 그룹으로 그래버리면 이게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2로 나눠줘야 돼. 2 팩분의 1. 자, 같은 의미인데 보세요. 만약에 6개를 분할하래요. 3개로 분할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6C3 남은 거 저절로 3C3 됐니? 근데 요게 같은 개수라고. 다시 말하면 A, B, C하고 D, E, F하고 요렇게 나뉘어졌거든? 근데 A, B, C 말고 여기 어디선가 D, E, F가 나오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겹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2팩분의 1. 알겠지? 두 가지 상황이 겹치는 상황이야. 한 번 더 6개를 두 개로 나눠버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6C2 남은 거 4개에서 2개 남은 거 2개 중에 2개. 여기 이제 프리한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다 보면 6C2에서 AB가 있었어. 4C2에 CD가 있었어. 그럼 저절로 2C에는 EF만 남아. 미안니? 그런데 6개 중에 2개를 뽑는 액션 중에 AB 끝나고 나서 여기에 CD가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맞죠?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EF가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됐니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역시나 겹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A, B, C, D, E, F 이 세 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가지수만큼 겹쳐. A, B, C, D, E, F 말고 A, B, E, F, C, D도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세 그룹이 알아먹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개수가 1개, 2개, 3개일 땐 어떻게 하라고? 3팩분의 1을 곱해준다라는 얘기야. 분할에서는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 됐니?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7개를 2개, 3개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7C2 5C2 3C3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라서 자 같은 개수가 몇 개만 나왔어? 2개만 나왔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2팩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야. 다 동일한 개수에 대한 분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게 있으면 그거 팩토리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무슨 말인지? 분할에서는 이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상황 여러 가지 들었으니까 뭐 예제는 안 드릴게요. 마지막 테마예요. 대진표 작성. 이 마지막 테마를 다루는 이유는 분할 분배는 우리가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건데 대진표 작성은 문제로 등장해요. 문제로. 그래서 이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쓸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가 약간 좀 감이 안 와서 한번 다루어 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여러 가지 형태의 대진표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 형태의 대진표가. 우리가 그냥 소위 뭐 그냥 어떤 그 리그전이랑 토너먼트 이런 거 말고. 지오 다다다다닥 소리 들립니다. 자, 가보십시다. 뭘 만들어 볼까? 편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팀이 있어요. 자, 이런 모양의 대진표를 만들게요. 서로 다른 6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A, B, C, D, E, F가 나온 거야. 그러면 각각의 자리에 A, B, C, D, E, F가 들어가는 가지수가 대진표 작성의 가지수가 되는 거야. 그게 몇 가지네. 자, 여기에 A, B, C, D, E, F를 세팅하는 방법. 이 몇 개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개념화를 시키지 않으면 말려요. 뭔 소리지? 이런 느낌밖에 안 된다고.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서대로 갈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총 6개 팀이 나왔어요. 그 중에 1번 경우만 1번 대진표만 먼저 생각할 거예요. 자, 현재 1번 대진표는 참가한 6팀을 어떤 식으로 구분한 거야? 3팀 3팀으로. 맞니? 3팀 3팀으로 분할하는 거지. 대진표는 분할이에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2번 대진표는 뭘까요? 그 3팀을 2팀, 1팀으로 분할하는 거야. 뭐 3번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2팀을 한 팀으로 분할하는 건 의미 없죠.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뭔가.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세팅해서 그냥 분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대진표는 뭐라고요? 6C3 6팀을 3팀 3팀 3C3 같은 개수니까 2팩분의 1 하시면 이게 1번 대진표를 작성한 방법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2번 대진표를 작성한 방법은요. 3팀을 2팀 1팀으로 나누는 거지. 자, 그럼 3
컨비네이션 1 또는 뭐 여기다 EC를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고, EC를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고. 2번 대진표, 3번 대진표 역시나 3C1 2C 똑같겠지. 이거 끝이에요. 되었니?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산하진 말고 그냥 식만 한번 써보세요. 자, 8팀을 가지고 이렇게 대진표를 만들래. 몇 가지일까요? 똑같이 번호 매기셔서 하시면 돼. 자, 똑같이 1, 2, 3밖에 없습니다. 밑에 두 팀을 한 팀 한 팀으로 하는 건 그냥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따질 필요는 없고요. 자, 1번 대진표는 총 출전한 8팀을 4팀, 4팀으로 쪼개는 거지. 8C4, 4C4 안 쓸게요. 200분의 1 같은 개수라서 요게 1번 대진표. 2번 대진표는 뭐예요? 그렇게 나뉘어진 4팀을 또 두 팀으로 나눈 거지? 됐니? 4C2 역시나 두 팀이니까 200분의 1. 괜찮니? 2C 안 썼습니다. 그냥 3번도 마찬가지로 4C2 200분의 1 알아먹겠니? 요거예요. 그러면 대진표 모양이 달라져도 어쨌든 분할, 또 만약에 이제 분배는 어떤 상황이냐면 요게 A조 요게 B조 만드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2팩만 곱하시면 돼. 그게 분배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면 돼. 아무튼 대진표는 그래서 분할만 잘 하시면 대진표 모양이 달라져도 큰 불편함은 없어요. 뭐 지금 6팀하고 8팀만 가지고 했잖아. 뭐 5팀 가지고 만들든 7팀 가지고 만들든 10팀 가지고 만들든 모양 나오면, 대진표 모양 나오면 크게 큼직큼직하게 1번, 2번, 3번만 나눠서 분할 때리면 끝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대진표 모양에 따라서는 별로 불편하진 않은데 요걸 이제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는데 7, 8년 전인가 이화여대에서 수리 교수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보세요. 6팀이에요. 8팀 8팀 여기서 한번 할까요? 8팀짜리 할게요. 6팀이요? 너무 쉽죠? 8팀만 하세요. 자, 현재 실력차가 존재하는 8팀이에요. 실력차가 존재하는 8팀. 그냥 프리한 8팀이 아니라 이미 1등부터 8등까지 실력차가 존재해요. 결과적으로 우승은 누구야? 무조건 1등이야. 알겠지? 자, 실력차가 존재하는 1등 팀부터 시작해서 8등 팀까지 총 8팀이 출전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하래요. 뭘? 3등인 팀이 결승에 진출한대요. 3등. 그러기 위한 대진표를 만들어 보세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실력차가 1등부터 8등까지 존재해. 알겠지? 근데 3등이 무조건 올라가야 돼. 3등. 결승에. 됐니? 어떻게 할까? 대진표의 모양은 이겁니다. 대진표 모양은 이거야, 그냥. 총 8개 팀을 가지고 대진표를 만드는 건 이 모양인데, 여기에 출전한 8팀의 실력차가 존재를 하는 바람에, 자, 1등부터 8등까지 했을 때 어차피 우승은 1등이냐. 하지만 3등인 팀이 결승에 진출하도록 대진표를 만들어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이 1번 대진표 작성하는 가지수 곱하기 2번 대진표 곱하기 3번 대진표 해줘야 된다고. 지금 대진표 작성의 가지수니까. 그러면 3등이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 2, 3번 대진표 중에서 몇 번 대진표에서 고려할래?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3등이 결승전까지 가려면 1, 2등하고 안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1번 대진표에서 가면 돼. 만약에 1번 대진표에서 고려를 안 하면 1, 2등하고 붙을 수가 있다. 중간에. 결승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1번 대진표에서. 뭐가? 3등과 1, 2등 서로 다른 그룹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1번 대진표의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아니? 1번 대진표가 52예요. 이해하셨어요? 52는 원래는 4팀 4팀인데 4팀 4팀이었잖아. 근데 3등인 팀과 1, 2등인 팀이 서로 다른 그룹에 세팅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이미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제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5팀 남았고 그걸 어떻게 2팀, 3팀으로 나누는 방법이랑 똑같은 가지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리하죠. 2번, 3번 대진표 만드는 방법은 2번 아까랑 똑같죠? 4C2 200분의 1인 거고 더 이상 우리가 고려할 건 없거든요. 4C2 200분의 1 하시면 3등이 결승에 올라가겠지. 괜찮니? 3분 남았다. 하나만 더 바꿔. 내가 8시, 5시까지만 하려고 했거든. 수업을. 오늘 수업 중에 가장 흐뭇한 미술. 한 번 더 바꿔볼게. 그 선생님이 문제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종류가 아닌데 저 새끼가 왜 바꿨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 바꾼 거지? 내가 뭘 고려해야 되지? 그 생각만 좀 해보시란 말이야. 자, 8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8팀이. 근데 그 8팀이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A, B, C, D 4개 회사에서 2팀씩 출전을 했대요. 자, 서로 다른 8개가 아니라 A, B, C, D 4개의 회사에서 2팀씩 출전을 한 거야. 알겠지? 자, 여기다가 이제 뭐가 제한된 조건 들어가겠어? 같은 회사 팀끼리는 결승에서만 붙어야 된다는 얘기.
중간에 붙지 않고 같은 회사 팀은 결승에서만 만나도록. 자, 대진표를 작성하래요. 똑같은 거야. 조금 전에 3등이 결승에 진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할 건 어차피 1번, 2번, 3번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 제한된 조건을 1번 대진표 짤 때 고려할까, 2번 짤 때 고려할까, 3번 짤 때 고려할까,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대진표 작성할 때 고려사항은 그냥 1번, 2번, 3번 각각의 대진표 중에서 어디에서 고려할까,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얘도 지금 몇 번에서 걸릴까? 당연히 얘도 같은 회사 애들끼리는 결승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1번에서 고려를 해야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아무런 제한된 조건이 없으면 1번은 몇 가지였어? 8시4였어. 8시4였지. 그지? 근데 8시4가 아니지. 8개 팀 중에서 프리하게 4팀을 선택하는 게 아니지 지금. 액션이 A, A, B, B, C, C, D, D 중에서 하나씩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1번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은 뭐냐? A 둘 중에 하나, B 둘 중에 하나, C 둘 중에 하나, D 둘 중에 하나. 4개를 선택할 때 8시사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렇게 4개를 선택해라 라는 얘기.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4팀 나오겠지. 자, 하나만 물어보자. 이 팩을 나눠야 될까? 1번 대진표 할 때 이 팩을 나눠야 될까? 아니면 1, 1, 1, 1이니까 4팩을 나눠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대진표 썼어. 저절로 남은 건 한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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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2팩으로 나눠야 될까? 안 나눌까? 빨리 말해. 나눠야 될까? 아, 이런 표정이 영상에서 보면 안 되는데. 나눠야 될까? 나눠야 될까? 빨리 얘기해. 당당하게 얘기해줘. 그래야지 빨리 마무리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보내줄게. 4팩이요. 4팩은 24예요. 여기 16. 자, 2만 나눠야 될까 안 나눠야 될까? 나눠야 된다. 2명만 확실해요? 2명 확실해? 안 나눠야 된다 확실해? 한 명? 나머지 뭐예요? 대세 따라가는 거야? 자, 우리가 1번 대진표는 8시4 원래는 요거였지. 곱하기 2팩분의 1이지. 왜 2팩이었어? 여기에 있는 4명이 8시4를 할 때 남은 4명이 밑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 이래니 무슨 얘네들이 A1, B1, C1, D1, A2, B2, C2, D2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하나씩 골랐을 때 A1, B1, C1, D1 일 수도 있지만 A2, B2, C2, D2 일 수도 있지. 겹치는 건 2가지 상황만 펼쳐지는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하면 2팩분의 1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4팀 4팀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똑같이. 알겠지? 그리고 2번 대진표는 아까랑 똑같이 4시 2팩분의 1 3번 대진표도 4시 2팩분의 1